자바는 C 언어하고 파이썬하고 합쳐진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 이제 차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내용을 다 완벽히 이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바로 넘어가서 표준 입출력부터 배워야겠죠. 처음이니까. 자, 딱 보게 되면은 우리 클래스 메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자, 저기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의 프로그램은 아무리 작은 애여도 그 안에, 클래스 안에 우리 파이썬처럼 메소드라던가 아니면 속성들, 변수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 뭐 클래스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렇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요 클래스 이름이 메인이 아니라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 지정을 할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미 지정을 해도 되지만 첫 글자는 꼭 대문자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지금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범위가 메인이라는 클래스의 범위인 거고요. 자, 저희가 C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할 때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다른 함수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작은 메인부터 시작을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메인에서부터 쭉쭉 내려가 보면서 위에서 정의가 됐었는가, 됐으면은 호출해서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자바에서도 실행을 하려면 클래스 안에 반드시 이렇게 만든 메인이라는 클래스 안에 요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인은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테스트 이런 클래스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페런트 이런 식으로 뭐 뜰 때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파일, 클래스 파일 명이랑 이제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라고 해서 메인 함수는 아닙니다. 얘가 진짜 메인이에요. 자,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태틱 보이드 메인 요 스트링 요 괄호 있는 데가 시작점이에요. 저희 C에서 그 진입점,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프린트 f, 프린트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시스템 아웃이라고 하는 게 요 아웃이라고 하는 게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in으로 바뀌고 스캐너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는데 우선 아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콘솔 창에 출력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 언어로 따지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바에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출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여기 시스템에서 여기가 S가 대문자다라는 걸 자꾸 모르시고 소문자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ln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줄바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프린트 F로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 C 언어에서 줄바꿈 들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것처럼 얘는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프린트 ln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얘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이해되실까요? 프린트 f, 프린트 ln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자바의 기본적인 어떤 식으로 애가 생겼는지, 그리고 시작점이 어디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도 있겠죠. 이게 출력을 하는 거라는 걸 배웠으면은, 자, 입력을 할 때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은 임포트가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임포트 자바 util scanner. 자, 자바에는 메소드들, 즉 함수를 모아놓은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패키지를 내가 만약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임포트
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나 이거 사용하고 싶어. 이미 만들어진 이거 내가 임포트 포함시켜다가 요 소스에다가 포함시켜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스캐너라는 애는 입력과 관련된 애예요. 그 입력과 관련된 메소드 함수를 정의를 해놓은 스캐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거든요. 우리 클래스명 S로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에 까보고 들어가 보면은 얘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이제 자바 패키지 안에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바 패키지 안에 util 패키지 안에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여기 지금 자바 프로그램에 포함시켜다가 사용을 할 거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걸 써줘야지 입력할 수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뭐 스캔F라고 하는 그런 함수죠. 우리 C 언어에서 샵 includ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입출력 관련된 헤더 파일 임포트 시켰잖아요. 포함시켰잖아요. 프로그램에.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바 안에 util 안에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으려면은 어떤 애가 돼야 되느냐? 사용을 하려면 스캐너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이름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맞춰 주셔야 되고요. new scan 자, 자바에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값을 우리가 어떤 한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우선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객체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는 요 new라고 하는 애예요. new 연산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객체를 만들 때 요 new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객체 변수를 생성한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든 거고요. 스캐너 클래스의 객체 변수 요 스캔을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여기는 거의 외우시면 됩니다. 난 절대 자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외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입력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하나하나 이제 근데 설명을 드리면은 요 스캐너라고 하는 애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객체 변수 우리 생성할 때 그 클래스 이름 가지고서 만들잖아요. 그쵸? 그 틀을 가지고서 내가 객체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어떤 양식을 가지고 만들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스캐너 클래스로 만들 거다 라고 해서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객체 변수 이름인 거죠. 스캔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사용자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new라고 하는 애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이건 바꾸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객체 만들 때 new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스캐너라고 하는 애는 클래스 이름이죠. 우리 클래스로 뭐 만들려고 하면은 요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우리 이전에 파이썬으로 만들 때도 b는 뭐 대문자 b 괄호 요거 닫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요 괄호가 우선 붙어줘야 되고. 자,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애는 표준 입력 장치입니다. 즉 키보드를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객체 변수를 이제 내가 생성을 할 거니까 요거는 다르게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스템 아웃은 출력, 시스템 인은 입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이 또 있는데, 이제 입력 받을 수 있는 그 스캔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키보드로부터 진짜 입력을 받아서 어떤 변수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얘는 입력 받을 수 있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진짜 정수 값이든 뭐 어떤 문자든 뭐든 이렇게 받아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scan next, 거의 int가 많이 나오죠. next int. 자, 이 next int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내가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int를 입력받을 때는 무조건 요 next int 메서드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C 언어랑 똑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변수 이름에 값,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하거든요. C 언어랑 동일하죠. 근데 이 데이터 타입도 이제 C 언어랑 똑같은데 int 정수죠. 정수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 변수 A의 값을 집어넣어 놓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입력받은 내용이 정수 값이어야지만 이 A라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왜? 얘는 정수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해되실까요? 내가 만약 입력받은 게 문자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자, 근데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받게 되면은 문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수, 그러니까 1이 문자 1이 아니라 정수 1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next int 말고 다르게 이제 끊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next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next line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next int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력받은 값을 정수형으로 반환한다 라고 하는 게 next int였고, 그러면은 next는 뭐냐? next는 이제 계획 문자를 무시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즉 만약에 제가 숫자를 치고서 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엔터 전까지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next line이라고 하는 애는 제가 계획 문자도 한 줄로 그냥 인식을 해요. 한 줄 단위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스트링 str. 자, 자바에서 자료형이 지금 새로 생긴 애가 처음 보는 친구가 있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자, 쟤는 뭘까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료형인 겁니다.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형을 저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문자는 스트링, 숫자는 int,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str 텀 잠시만요. str은 scan next line. 얘네들은 잠깐 지속 처리해 놓을게요. 우선 넥스트 라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끊어오는 게 좋을까? 그냥 저걸로 끊어오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았을 때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출력 안 될 텐데. 죄송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예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넥스트 라인이랑 넥스트랑 넥스트 인트.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넥스트 라인은 이제 계행 없이, 그쵸? 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넥스트 인트는 이제 정수로 해서 변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한 줄 단위로 다 끊어가지고 읽어오는 거. 얘는 계행 문자 무시하고 입력을 받는 거. 얘는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입력을 받는다 라는 것까지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입력, 출력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거의 시험 문제에는 스캔이라는 거에 대해서 클로즈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클로즈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객체 변수 스캔에 배정된 메모리가 해제가 되고, 클래스의 객체 변수는 임의의 메모리 영역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전에 이렇게 클로즈를 해놓게 되면은 이제 난 더 이상 입력을 안 받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저거 사용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해당 영역을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까지 확인을 해봤고, 여기서 이제 if랑 if else라고 하는 거는 이전하고 정말 동일해요. 우리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변수의 값 입력하는 것도 배웠었고, 자, 출력하는 것도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죠. 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애다 라고 하는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조건문도 우리 C 언어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if 괄호 열고 조건식 괄호 닫고, 이 괄호 안에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렇게 해서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가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AND하고 OR가 따로따로 있죠. 자, 요 연산자가 AND 연산자, 요 연산자가 OR 연산자인 거죠. 이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얘는 참이고, 얘는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는 참이다라고 해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얘가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정말 C 언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집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연산자 종류들, 그리고 논리 연산자.
자, 그리고 요 변수 선언하는 방식, 요것들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변수 데이터 타입의 변수 이름 작성해서 변수 선언한다 라고 하는 거. 변수 선언은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두 번 할 수 없다라는 거. 중복 선언 안 됨. 그리고 변수는 당연히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값은 계속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조건문 if 조건식,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else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식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스위치문도 우리 배웠죠? 스위치 케이스 해가지고 각 보기별로 이제 어떤 1번을 찾아가 라고 하면은 1번에 해당하는 조건에 관련된 그 값을 실행을 시켜주고. 기억나실까요? 자, 그리고 반복문. 정답이야. 자, 변수 8이라고 하는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8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요 공간 안에 집어넣게 된 거고, 출력하는 요걸 통해 가지고 단 8 그리고 곱하기 1, 얘는 이제 숫자나 뭐 어떤 값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값을 그냥 출력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숫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 곱하기 1, 얘는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단이라는 변수 곱하기 연산자 사용해가지고 1씩 곱하고 2씩 곱하고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거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포문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포문은 이제 저희 C 언어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답이랑 해서 while문 사용하는 거, for문 사용하는 거 동일한 거 지금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아까 파이썬을 하면서 다 나갔었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선 배열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바에도 배열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이 우리 C 언어랑 좀 차이가 있어요.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어떻게 선언을 했었죠? 데이터 타입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다가 배열명,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개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었고, 여기서 초기화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물결 괄호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다가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었었잖아요. 그쵸? C에서는 요렇게 했었는데, 자, 자바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만드느냐? 데이터 타입에 여기 대괄호를 열고 닫고 배열명에 new 연산자, 얘가 객체 만들 때 사용되는 연산자였죠. 자, 그리고 인트가 아니라 이제 뭐 만들려고 하는 공간, 데이터 타입, 그리고 여기 개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만들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3개의 공간,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요 A라고 하는 애랑 지금 연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 A로 저 3개의 공간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변수 이름 만드는 것처럼 배열 이름 만들어서 이 3개의 공간과 지금 요 A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length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length라고 하는 애는 그 배열의 길이를 가져다 주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A 배열에서의 길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행시켜서 콘솔에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3이라고 하는 값이 뜨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소스 확인해보면 이 배열 지금 저희가 몇 개로 만든 겁니까? 개수를 3개로 만든 거죠. 여기를 만약 4개로 해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length라고 하는 애가 C 언어에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있어서 이게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이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2차원 배열일 때도 선언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이 거의 엇비슷한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행의 개수, 여기에 열의 개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 내가 행의 개수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지금 행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A의 length를 하게 되면, 자, 3이라고 하는 행의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열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A의 0번째 length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그 이전에 배열 사용했었을 때도 행과 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떤 애가 얘였고 걔와 관련된 그 열을 탐색을 할 때는 그 첫 번째를 이제 저희가 탐색을 하잖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이 0번 그 첫 번째 0의 행의 열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면은 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4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줄바꿈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print ln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그렇고, 얘를 print f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저희 사용했던 것처럼 %d를 서식 지정자가 있어야 돼요. 저희 C 언어 때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서식 지정자하고 그 값을 어떤 값인지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값을 이 콤마 뒤에다가 작성을 해줬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print f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식 지정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서식 지정자 없이 값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print ln을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저희가 배운 내용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우리 시작점은 메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변수 선언하는 방식 있죠.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0이고 변수 이름 있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값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출력 문제예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푸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라는 애가 프린트, 프린트F, 프린트LN 이렇게 있었잖아요.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거는 줄바꿈이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걔는 포함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리고 C 언어랑 동일하게 자바도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을 찍지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프린트 LN이든 F든 요 안에다가 우리가 숫자, 뭐 영어, 한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요거 지금 보면은 얘는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이제 숫자인 거고, 자, 이제 영어 한 글자 아니면은 한글 한 글자 이렇게 작성이 될 경우에는 요 호따옴표, 그리고 영어든 한글이든 열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제 여기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린트 F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서식지 정자하고 뭐 역슬래시 같은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프린트 LN을 사용하는 이유는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메서드 자체의 줄바꿈 기능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쵸? 아스키 코드. 알파벳이 있을 때 0부터 127까지의 값에 우리가 문자를 맵핑해서 출력을 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가 요 캐릭터라고 하는 형은 여기서 지금 캐릭터라고 하는 애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문자 하나 사용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얘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했었죠. 정수일 경우에는 인트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자로서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 뭐 문자 하나 A, 뭐 숫자 65, 그리고 유니코드로 0041, 그리고 그냥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애들은 문자열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얘만 지울까요? 자, 아까 문제가 잠깐만 제가 오른쪽에 갖다 놓을게요. 타이핑을 해야 돼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문 1, 문 2, 그리고 문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실행을 시켜서 정답을 확인을 해보면 A, 탭, A, 탭,
A 이렇게 뜹니다. 자, 왜 A가 나올까요? 자, 우선 얘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왜? 단일 문자 A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 A를 출력을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A를 잘 풀어주셨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문2, 얘가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값이 어떤 값이에요? 숫자 값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출력이 되게 되면은 문자로서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 ln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 이제 문자열로 문자로 이제 1이든 2든 3이든 다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65가 문자로 바뀌면은 이제 아스키 코드 값 대문자 A죠. 자, 그래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고 얘는 유니코드 값으로 41이 또 대문자 A이기 때문에 A와 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정수 A를 정수 65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얘는 정수다라고 출력을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로 형변환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줄게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 A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서 정수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뜨나요? 네, 그렇게 뜨죠. 여기서 정수를 출력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 A도 결국에는 숫자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덧셈을 만약 했어요. 값을 하나 더 더해서. 자, 문1이라고 하는 값에 1을 더해서 정수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서 콘솔창에 보이게 되면 원래 A는 65였으니까 65 더하기 1을 한 값, 아니면 대문자 B의 값, 그냥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했더라면 B가 B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또 다시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자열로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자, 이 콘솔 창에는 B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오해했어요. 자, 캐릭터형과 인트형이 더해진 거죠. 아까 전에 보면은. 자, 요거. 얘 보면은 요 문1은 지금 캐릭터형이고 요 더하기 1, 이 1이라는 숫자는 인트형인 거잖아요. 그쵸? 캐릭터형과 인트형이 더해졌을 때는 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6이 출력이 됐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만약 그 인트를 다시 내가 만약 캐릭터형, 문자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형으로 형변환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캐릭터형 더하기 인트는 인트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며, 그리고 문자형을 정수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괄호 인트 괄호 닫고, 그리고 정수를 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캐릭터형, 이렇게 해서 형변환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캐릭터형에 인트를 더하면 인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스트링도 있었죠. 문자형. 자, 스트링에 인트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문자니까 요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 스트링일 때는
쌍따옴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자, 스트링에 int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보면 1이 문자로 변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 돼서 문자열이 된 거예요. 자, 스트링 더하기 int는 스트링.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요 쌍따옴표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 단일 문자는 요 따옴표 캐릭터형. 요거까지 아마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정수로서 출력되고 싶으면은 int를 붙이고, 캐릭터형으로 출력되고 싶으면은 이제 그냥 두면 되는데, 이제 캐릭터형에서 이제 만약 숫자를 캐릭터형으로 변하고 싶으면은 앞에 형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형에 int를 더하게 되면 int가 되며, 스트링에 int를 더하게 되면 문자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더해줘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은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값 손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작은 데서 큰 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수를 실수로 바꾸는 건 가능하죠. 정수 5를 실수로 바꾸게 되면 5.0인 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수 5.4 이런 거를 정수로 바꾸게 되면은 0.4에 대한 값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5라는 값이 있었어요. 5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실수로 바꿔봐 라고 하면은 5.0으로 바꾸면 되겠죠. 얘는 값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5.5 아니면 뭐 5.6 이런 식으로 실수 값이 있는데 걔를 정수로 바꿔라 라고 하면 뭐 5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뭐 반올림해서 6으로 바꿔야 되나요? 뭐 값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의 형 변화는 이제 값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는 바꿔도 되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들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형 변환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처럼 우리가 float이라고 해서 함수래. 실수를 하나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f라고 하는 애를. 그리고 거기에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수로 원래는 실수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13.0 이런 식으로 13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도 13.0 이런 식으로 실수로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13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죠. 자, 이거 들어갈까요? 저 f라는 곳에 우리 기본적으로 막 int에 13.6을 넣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콘솔 창에서 에러 띄우잖아요. 그거 넣을 수 없어.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정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오류를 내뿜을까요? 잘 됩니다. 형 변환이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면은 얘가 13을 실수로 바꿔 이러면은 뭐 13.00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줍니다.
아까 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편의상의 이유로 형변환을 생략해서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산자도 사술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대입연산자, 대역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3개의 피연산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고 하면은 조건식 물음표 값 이제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그리고 거짓일 경우 실행할 문장. 자,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여기다 조건식을 집어넣을 건데,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여기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연산자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가 90 이상일 경우 A, 스코어가 80, 아니 그냥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조건식 안에 조건식 넣지 말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스코어하고 그레이드, 자, 어떻게 된 이 내용이 뭐죠? 방금 전에 저희가 푼 문제로 따지면, 자, 정수 담을 공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스코어라고 붙여놓고 그 공간에 8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그 문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캐릭터로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그레이드라고 붙여놓고, 자, 이제 그 안에다 값을 어떤 걸 집어넣을지를 이제 조건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이게 참일, 요 물음표 앞이 조건식이고 얘가 참일 경우 콜론 앞, 거짓일 경우 콜론 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의 참일 경우 A가 그레이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조건 안에 얘가 거짓일 경우에는 이 그레이드 안에 B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80점이니까 90점보다 아래라서 B등급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로 나뉠 수도 있잖아요. 90점일 경우에는 A, 그 이하는 다 B,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80점일 경우 B, 그 이하일 경우 C, 이런 식으로 추가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거짓일 경우 요 콜론 뒤에 있는 걸 다 실행하면 되는데, 어떤 걸 실행하면 되느냐? 스코어가 80보다 뭐 위에면 이제 90보다는 작을 거고 80보다는 클 경우에는 B, 그렇지 않으면 C,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꼭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연산식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이제 이해되실까요? 90 이상이면은 A, 아닐 경우 콜론 뒤에 있는 요 전체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때 여기도 실행시키려고 보니까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 그래서 참일 경우에 얘 실행시키고 거짓일 경우에는 콜론 뒤에 있는 걸 실행을 시킨다. 자, 그래서 실행시킨 다음에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80점은 C등급이 되죠. 왜? 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약 여기에 는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B등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망연산자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if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달라고 채팅이 와가지고 정리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단순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단일 문장이 아니라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50대 50대 확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else까지 달아주시면 되죠. if 만약에 얘가 참일 경우에는 이걸 실행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얘를 실행해. 자, 그리고 만약에 허리를 이제 조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if 그러면은 else if 사용해 주시면 되죠. 시언어랑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했던 거였어요. 얘도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참이면은 요거 실행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일 때 밑에를 다 훑는다라는 거, 얘네는 한 덩어리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 조건식이 늘어나게 되면 else if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서 보면은 포문, while문, 부 while문 이렇게 있는데, 자, 설명 필요하실까요? 자, 포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똑같죠. 포,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초기값, 조건식 여기 실행하고 증감이 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while문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조건식 들어가게 돼서 여기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그리고 증감값. 자, 그래서 반복문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 반복문도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문에서 증감값에 대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자, 그게 어떤 의미였죠? A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 복합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A 플러스는 1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까지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붙은 이게 플러스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치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떤 변수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후치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플러스 A나 A 플러스 플러스나 둘 다 A라는 값에 1씩 더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A는 1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B, C, D, E라고 하는 변수들을 생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변수에
a의 값을 1 더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 연산이 끝나기 전, 지금 먼저 연산하기 전에 얘를 실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a에 바로 1 증가된 값이 b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입하기 전에 이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즉 a의 값이 10이었으니까 11로 1이 증가가 돼서 b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a라는 애한테 다시 10으로 값을 주었어요. 이건 가능하죠. a를 두 번 중복 선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10으로. 자, 그래서 a 플러스를 했는데 이번엔 뒤에 있네요. 이건 뭐예요?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겠다. 연산한 다음에 1을 더하겠어. 끝나고 나면. 자, 그러니까 우선 a라는 값 10을 이 c라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1 증가시켜서 a는 11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먼저 한다, 뒤에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얘는 연산이 끝난 다음에 더한다. 얘는 시작하기 전에 더한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a는 11이고 현재, 그리고 탭 한번 친 다음에 요 띄어쓰기 한 만큼 하고, b 얼마죠? 11이죠. 먼저 전치 연산돼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c를 봤는데 c는 먼저 대입되고 난 다음에 1이 증가가 된 거니까 얘는 10. 그래서 첫 번째 줄은 11, 11, 10 이렇게 되고 a를 다시 1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먼저 연산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뭘 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되죠. 자, 플러스 a 하게 되면은 1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D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D라고 하는 데에는 지금 11 더하기 10이니까 21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A를 다시 10으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A 값 더하기 10을 하고 그걸 2에 집어넣은 다음에 연산이 다 끝나면 A를 하나 증가시켜 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10 해서 2한테 집어넣으면 2는 20이 되고 A는 11이 되었겠네요. 자,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11 탭 한번 치고 D의 값이 21이었으니까 21 그리고 2의 값은 20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1, 11, 10, 11, 21, 20 다만 여기는 탭만큼 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까지는.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봤을 때 시작점은 여기 메인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정수담을 그릇 만들어서 A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문자 하나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f 조건식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얘네들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애 아까 아스키 코드를 몇이었죠? 그쵸? 65였죠? 기억나실까요? 위에서 우리 풀었었는 건데 여기서 대문자 A는 65다. 그리고 유니코드로는 0041.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애는 65인 거잖아요. 자, 65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65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같다 때문에 참. 그리고 자, 65는 90보다 작거나 같죠? 작으니까 참. 자, 둘 다 참일 경우에는 얘는 참이니까 얘 실행이 되고요. 자, B는 9예요. 자, B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라는 거죠. 얘가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b가 짝수면 그리고 얘는 뭐죠? 그쵸? 3의 배수인 거죠. 자, 3으로 딱 떨어지는 수니까 얘가 4면은 4의 배수인 거고, 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일 경우, 그러니까 짝수이거나 3의 배수일 경우에는 요 조건을 실행을 해라. 실행할 문장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자, 얘는 지금 참인가요? 9는 짝수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죠. 자, 9는 3의 배수인가요? 그쵸? 9, 3으로 나누면 3, 목 3 나오면서 나머지 0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즉, 얘는 거짓 또는 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모두 다 거짓일 때만 얘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참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되는 거고, 즉 대문자입니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2 또는 3의 배수입니다. 뭐 두 개가 모두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실까요?